네, 안녕하세요. 나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제, 제 남자입니다. 예, 남자고요. 네네. 사실은 제가 이제 그 중산고를 좀 이제 많이 해서 혹시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여기 중동고인데 왜 나경원이 나오지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동고를 사실은 여기 이제 원장님이랑 팀 수업으로 이제 재작년부터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은 이거 좀 길게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 이 부분에서는 이제 5등급 너무 다 잘 아실 텐데, 어머님들이 하나 아셔야 될 거는, 작년에 그러면은 지금 아직 2학기는 잘 안 나왔는데, 1학기 때 중동고에서, 전 과목을 1등급 받은 학생이 몇 명이나 될까요? 몇 명쯤 될 것 같으세요? 10명이 안 넘습니다. 10명이 안 넘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2학기 때 또 1등급 받은 학생 중에서 1학기 때 1등급 받았는데 다 1등급을 받지는 못하거든요. 그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5학기 동안 사실은 전 과목을 1등급 받는 학생이 과연 나올까 안 나올까 모르겠어요. 근데 중동고만 그런 게 아니라 중상고도 그렇거든요. 중상고는 이제 제가 잘 아니까는 하는데 1학기 때 지금 1등급 나온 학생 수가 전 과목 1등급 나온 학생 수 8명이었어요. 8명. 근데 아직 2학기 성적표는 제가 이렇게 그 전부 확산해 보지 못했지만은 1학기 때 1등급 받았는데 2학기 때 뭐 영어만 해서 1등급 안 나온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하나는 어머님들이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음. 자, 뭐 많이들 보셨을 테니까 사실은 이제 뭐 중요한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은 이제 뭐 수행 평가 많은데 수행 평가가 중동고는 사실은 학교 올라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이렇게 공부도 공부지만 좀 이렇게 마치 약간 하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막 하고 싶어 하시는 학교예요. 그래서 수행 평가를 아주 다양하게 시키는데 변별력은 없습니다. 변별력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이제 뭐 중동고는 시험 그 범위가 또 항상 세 개인데요. 이제 교과서가 있고 독해 부교재가 있고 학교 프린트 지문이 있거든요. 교과서는 지금 이제 작년부터 바뀌어가지고 공통영어 능률 출판사에서 민병천 교수가 대표 저자로 있는 책을 쓰고 있어요. 1학기 때 공통영어 1이라는 책을 쓰고 2학기 때 공통영어 2입니다. 공통영어 1이 4개 과로 돼 있고 공통영어 2가 4개 과로 돼 있어요. 자, 교과서는 사실은 쉽죠.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독해 부교재인데, 중동고 내신의 핵심은 사실 이 독해 부교재예요. 독해 부교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재작년까지, 이제 아직까지 2025년이니까, 재작년까지는 이제, 테드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중동고 내신은 테드다. 이렇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테드에서 나온 지문을 이렇게 독해 교재로 묶어놓은 이걸 썼어요. 그러니까 뭐, 보통 수능 독해 교재 이런 거 아니에요. 대부분의 학교들은 사실은 이제 부교재라 그러면은 수능용 독해 교재를 많이 쓰는데, 중동고는 그게 아니라 보면 약간 그 막 미국식처럼 생긴 그런 독해 교재인데요. 작년부터 사실은 리딩 엑스퍼트로 바뀌었는데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요. 난이도가 확 떨어졌어요. 근데 조심하셔야 될 거는 독해 교재의 난이도는 이때가 더 높았는데 중동고 시험 사실은 2000년, 2001년, 2022년, 2023년까지 너무 쉬웠어요. 너무 쉬웠어요. 그때 이제 뭐 코로나도 있고 이럴 때잖아요. 중동고 시험 너무 쉬워서 사실은 별로 대신 선생님 하고 싶은 느낌이 안 들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재작년부터 교재 자체는 쉬워졌지만 문제가 좀 많이 어려워졌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중동고 내신은 깍두기입니다. 깍두기. 세자만 기가지고 깍두기. 깍두기에서 다 결판이 나고요. 학교 프린트라고 해놨는데 보통 이제 기본적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영어 시험은 이제 그 3, 6, 9, 11 보는 전국 학력평가, 전국 모의고사 영어 시험지를 갖다가 활용을 하게 아마 교육청 지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는 이제 이번 올라가면은 이제 내년 1학기 중간고사는 3월 달에 보는 이제 그 모의고사 지문이 시험 범위로 들어가고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중동고는 그렇게 안 해요. 학교 프린트를 주시는데 학교 프린트 내용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고1, 고2 모의고사 지문들을 모아 놓으신 건데 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이렇게 짜집기를 하셔가지고 주셔요. 그러니까 올해 본 모의고사가 중간고사 시험범위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주시는데 작년에는 조금 어렵게 고2 모의고사에서 좀 내셨는데요. 올해는 고1 모의고사에서 내셨고요.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교과서랑 독해 부교재는 중동고 내신 1번 무조건 외우면 됩니다. 이거 무조건 외워야 돼요. 중동고 영어 내신은 시험 범위가요. 사실 이 대치동에 있는 그 남학교 중에서 뭐 여학교까지 하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남학교 중에서 시험 범위가 제일 작은 학교예요. 대신에 이거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지금까지 여기서 외우는 서술형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년에 뭐 혹시 바뀔 수도 뭐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안 외워도 됩니다. 여기는 안 외워도 되고요. 이거 두 개는 무조건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고 무슨 내신 공부했다 이거는 말도 안 됩니다. 일단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되고. 왜냐하면 이거 외우면은 사실은 여기서 이제 웬만한 그 서술형 뭐 문법 틀리는 거라든지 영작은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외워주시면 되고.
이제 중동고는 이제 객관식이 보통 22문제, 24문제 나오는데 60점 나오거든요. 60점 나오는데, 문제가 조금 이제 다양합니다. 다양해서 이제 수능 유형들이 다 나온다고 보면 되는데, 느낌상 보게 되면 수능 유형은 수능 영어 보면은 이제 짧잖아요. 짧은 지문에 이제 한 문제씩 나오고, 뒤에 가면 장문 독해 하나 나오고, 이제 문제 두 개짜리 나오고, 마지막에 나온 장문 독해 세 개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제 쳐주지도 않는데, 중동고 시험지를 보면 약간 장문 독해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교과서가 나와도 짧게 지문을 주는 게 아니라 길게 주고, 부교재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리딩 엑스퍼트라는 교재 자체가 수능용 독해 교재가 아니라 좀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느낌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별로 어려울 게 없어요.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셔야지 되고, 객관식에서 틀려가지고서 중동고 영어 1등급 맞는다, 그거는 이제 그 물 건너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재밌는 얘기 제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중동고 지금 이제 특히 작년 이렇게 볼 때 13등 9등급으로 이렇게 내신 평가할 때요, 중동고 1등급 컷은 소수점이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술형은 다 정수로 떨어지죠. 1점, 2점, 3점 이렇게 감점이 되죠. 사실은 객관식은 다 2.3, 2점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중동고 1등급 컷은 몇 점 몇으로 나온 적이 없어. 무슨 말이냐? 객관식 틀린 애들이 1등급 절대 못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5등급이 되면서 대충 30등, 33등 정도까지 1등급을 받지만, 객관식 틀리고는 1등급 받기 어렵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객관식 관련해서 뭐 준비할 게 굳이 있다고 보면은 어쨌든 조금 이제 독해 실력이 조금 긴 게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객관식 같은 경우에 이제 선택지 1, 2, 3, 4, 5 같은 게 영어로 좀 나오는데 좀 긴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좀 빨리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사실 요즘 우리 애들 웬만하면 다 그거 합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결국 중동고는 이제 서술형인데, 서술형이 거의 10문제가 나와요. 전형적으로 거의 10문제가 나오고, 이게 서술형에서 이제 딱 40점이 나오는데, 1번, 2번은 사실은 대한민국 고등학교 영어 서술형에서 어느 학교나 다 나오는 거죠. 문법 나온 다음에 문법 틀린 거 찾아서 고쳐라. 그 다음에 영작 나오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사실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게, 이게 교과서랑 거의 이제 부교재, 독해 부교재에서 나오는데, 외워버리면은 거의 맞힐 수가 있어요. 외워버리면 됩니다. 약간의 변형이 있는데요. 요즘 아이들은 영어 실력이 다 이제 좀 이렇게 이제 상향 평준화돼 있어서 외우면은 충분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작 같은 경우 원래 문장이 예를 들면 뭐 10단어짜리면 이걸 갖다가 뭐 약간 8개, 9개로 살짝 줄인다거나 아니면 조금 늘린다거나, 예를 들면 분사구문 변형 같은 게 가끔 나오는데요. 그것도 일부밖에 안 되고, 저거는 이제 외워버리면 다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중동고는 깍두기로 결판이 나는데, 제가 깍두기를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른 데 설명회 많이 보셨으면 이제 중동고 깍두기라는 걸 많이 아실 텐데, 이겁니다. 자, 유형이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유형은 이제 요약 유형이죠. 그래서 지문을 주십니다. 자, 요약 유형이 지문을 줄 때 이 지문은 시험 범위 지문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깍두기는 외부 지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 범위 지문이 아니라 외부 지문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자, 이 지문을 갖다가 다음과 같이 요약하려고 할 때 A에 들어갈 단어를 써라 이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이제 A에 들어갈 단어를 이렇게 깍두기로 줘요. 깍두기. 깍두기. 그러니까 전체 알파벳이 9개인 단어라는 뜻이죠. 그 중에 이제 중동고는 하나만 주십니다. 하나만 주십니다. 이렇게 이제 중간에 주시기도 하고, 거의 첫 글자는 거의 안 줍니다. 이제 중간에 대체 주시는데, 그래서 이걸 깍두기라 그래요. 깍두기. 이 깍두기는 뭐 중동고의 거의 이제 뭐라면 시그너처 같은 거여가지고 거의 뭐 10년 가까이 나오고 있죠. 이게 1유형입니다. 그래서 요약 다음에 저렇게 이제 요약을 할 때 A에 집어넣는 거. 두 번째는 요약형은 아니고 이제 빈칸 채우기형이라고 저희들이 부르는데, 지문을 하나 줘요. 지문을 하나 준 다음에 아예 지문의 어떤 특정한 부분에 갖다가 이렇게 이제 빈칸을 주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찾아라 이거죠. 이게 이제 단어 하나를 쓰는 경우도 있고 단어 두 개를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와, 여기는 지금 깍두기를 줬는데 힌트도 없죠? 힌트도 없습니다. 힌트가 없는 단어는 사실은 쉬운 단어예요. 힌트가 없는 경우는 쉬운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동고 내시는 이 깍두기 하나만 어머님들이 잘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 딱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이제 어휘 공부 엄청 해야겠다 생각이 드시죠. 근데 이게 사실은 본질이 어휘 시험이 절대 아니에요. 자, 왜 그러냐면, 첫째, 가장 중요한 건데, 깍두기 정답에 나오는 어휘가요, 그 시험 범위에 나오는 단어에서 99%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 중간고사를 본다 그러면 학교에서 이제 단어를 정리해서 나눠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교과서 1, 2과 그다음에 이제 부교재 뭐 예를 들면 뭐 몇 번에 몇 번 그다음에 이제 학교 프린트에 나오는 단어까지 정리해 주십니다. 보통 그러면은 단어가 한 300개 정도 나와요. 300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오는데 그 300개 중에서 정답이 거의 이제 95%로 할게요. 95% 정도가 정답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 아이들이 단어를 몰라서 문제를 못 푸냐?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깍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요즘 중동고 영어 제일 많이 다니는 저기 이제 어학원 하나 있잖아요. 거기 그런 데는 이렇게 사실은 깍두기를 막 시험 보기 전에 1000개씩 줘요. 1000개씩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물어봤어요. 이거 다 푸니 혹시 니들? 이제 그때 보면 제 수업도 듣고 이렇게 거기도 듣는 애들이 있어가지고 주니까 애들이요. 아니요, 아무도 못 풀어요, 그러거든요. 근데 첫 문제 갖다 놓고 이제 쌓아놓고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풀어야지 하다가 이제 몇 개 풀다가 한 50개 풀다가 안 되겠다. 중간중간 풀다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문제를 많이 푼다고 이거를 풀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조금 어떻게 된 건지 대충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더 어려운 문제인데 이번에 1학기 때 나온 그 깍두기 중에는 제일 어려웠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답이 유니버설인데 유니버설 정도는 사실 어려운 단어는 아니죠.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이 지문을 보고 유니버설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 지문 전체에서 유니버설 힌트를 주는 거 딱 하나였거든요. Hardly anyone will be able to feel isolated from its impact예요. 즉 거의 어떤 사람도 고립됐다고 느끼지 않는다 이 말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느낀다 이게 되는 거거든요. 이걸 갖다 그럼 뭘로 바꿔서 보편적이라는 단어로 바꿔서 유니버설을 찾아야 되는 문제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보면 A는 정답이 absorbe고요. 흡수하다. B는 replace예요. 좀 쉽죠. 그래서 여기 이제 힌트를 아예 안 준 겁니다. 그냥 쓰는 게 아니고요. 본문에 나와 있어요. 자, absorbe가 어디 있을까요? How a sponge soaks up water. 여기서 absorb 힌트가 첫 번째 나왔죠. 그쵸?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자, 쭉 가가지고 어디 있을까요? 여기 removes가 하나 나왔네요. removes가 나와 있고 그다음에 여기는 봤더니 지금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데 뒤에 전치사가 뭐가 나왔어요? with가 나와 있죠. 그래서 replace A with B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사실은 이 깍두기가 중요하다고 하면서 무슨 겨울방학 때 단어를 갖다가 뭐 2000개, 3000개 외운다. 이게 문제가 풀릴까요? 절대 아니에요. 물론 단어를 외워야 되죠. 단어를 외워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잠깐 중상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중상고, 중동고를 같이 지망하신 분들 혹시 저를 아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별로 없네요. 저 유명한 줄 알았는데 안 유명하네요. 자, 제가 이거를 굉장히 잘한 이유가요. 중상고에서도 이거를 굉장히 많이 냈는데 중상고는 1학년에는 안 내요. 어려워서 1학년에 안 내고요. 중상고 2학년 문제가 서술형이 이게 거의 다예요. 이거를 제가 사실 그래서 몇 년 동안 중상고를 하면서 노하우가 많이 쌓여 있죠. 자, 이거를 그럼 어떻게 훈련을 시켜야 되냐? 애들한테 이런 문제를 백날 주고 저도 처음에 중동고 할 때 그렇게 해봤어요. 자, 이번 주에 단어 100개만 외워. 방학 때니까. 자, 이번 주 단어 100개 외우고 100개 중에서 이런 문제를 제가 한 10개 내주거든요. 못 풀어요. 정말로 나중에 1등급 받던 친구들도 못 풉니다. 못 풉니다. 왜 그런가 고민을 했더니 사실은 잘 애들이 매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뭘 시켜주면 되냐? 이 지문에서 그러니까 일단 뭐라? 요약이다. 그래서 깍두기를 갖다가 어머님들 그냥 어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두 가지입니다. 요약 다음에 뭘까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동의어를 좀 더 풀었으면 우리말 뜻을 알았을 때 영어 단어가 튀어나와야 돼요. 영어 단어 뜻을 100번 외우고 영어 단어 이게 무슨 영어 단어가 우리말 무슨 뜻이다 100번 외워봤자 절대 못 써먹습니다. 절대 못 써먹어요. 어떤 지금 의미가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 의미를 가진 영어 단어가 뭐가 있지? 자, 예를 들면 저기서 이제 보편적인 유니버설 나왔는데 그러면은 유니버설, 제너럴 이런 단어들이 머릿속에 좌좌좌좌좌 튀어나와야지 거기에서 지금 이 깍두기 조건에 맞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 겨울방학 때 저는 이 깍두기만 중심적으로 시킬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독해 수업이랑 같이 진행을 할 건데 독해는 사실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 거고요. 중동고 내신은 사실 이 깍두기가 하나입니다. 깍두기가 하나예요. 여기서 거의 결판이 나고 이번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이건 중간고사 좀 어려운 게 있었는데 기말고사 좀 쉬웠죠?
그리고 보면은 1학기 때는 그 이제 내신 서술형 그 40점 배분 중에서 문법 문제가 그래도 꽤 나와요. 문법 문제가 한 10점 정도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이 10점 정도, 그 다음에 깍두기가 20점 정도인데 2학기 가면은 이제 어때요? 선생님도 아시는 거죠. 애들도 알죠. 어때요? 문법이라든지 영작은 어디서 나온다? 교과서랑 딱 부교재에서 나오는 걸 알기 때문에 애들이 다 외워서 맞춰버리잖아요. 비중이 확 줄어요. 그래서 2학기 가게 되면 이 깍두기 문제가 거의 30점씩 나와버립니다. 30점씩. 그럼 애들이 어때? 점수가 팍팍팍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는 애들한테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 이 깍두기를 제가 집중 훈련을 시켜줄 건데 그냥 깍두기를 몇 문제를 시켜주겠다 아니면 어휘를 몇 개를 외우겠다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실제로 깍두기를 푸는 요령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집중적으로 제가 전수를 시켜줄 겁니다. 왜? 제가 중상고 2학년을 집중하면서 저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 저만 가지고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가지고 해서 이제 아이들이 아마 그 수업을 듣고 나면은 애들이 이제 깍두기에 대해서 자신이 생길 거예요. 실제로 이제 시험 범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1학기 중간고사 외워야 될 단어가 300개다. 기말고사 300개다 그러면은 저희들은 딱 보면 알거든요. 300개 단어가 있어도 깍두기 정답 나올 수 있는 거는 한 200개 정도 일단 줄어요. 그렇죠? 나올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그럼 뭘 알아야 되냐? 그 단어들 이제 저도 이제 이건 제 노하우니까 어디 가서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저는 동의어를 집중시킵니다. 그 다음에 단어 외울 때도 영어 단어를 써준 다음에 거기 우리말 뜻 쓰는 거는 중동고에서는 아무 소용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단어 뜻이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일단은 이번 범위 외워야 될 단어 중심으로 동의어가 촥촥촥촥 나와줘야지 그래야지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가 좀 방학 때 일단은 지금 이렇게 이제 깍두기 중심으로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월 달부터 아마 지금 이제 1학기 중간고사 개강을 아마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은 중동고 내신에서 어머님도 다른 거 다 까먹어도 상관없고요. 뭐 어차피 뭐 교과서 뭐 한다. 뭐 지금 시간 되니까는 교과서를 미리 받아가지고 외워두는 건 도움이 되겠죠? 도움이 됩니다. 근데 지금 부교재가 작년에 리딩 엑스퍼트였는데 재작년에 보니까 어쨌든 바뀌었어요. 바로 바뀌었어요. 그쵸? 그래서 리딩 엑스퍼트를 갖다가 뭐 지금 미리 보는 거는 큰 의미는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교과서랑 리딩 엑스퍼트는 무조건 달달달달 외워야 돼요. 근데 이 남학생들이 사실은 제가 중동고 내신하면서 참 안타까움을 많이 느꼈는데 이야 니네 중상고에 비해서 휘문고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단대부고에 비해서 시험 범위가 얼마나 작은데 이걸 못 외워?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애들 외우기 시키는 거를 좀 잘 못해가지고 원장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요? 조교 강사를 이렇게 이제 채용해 주셨어요. 지금 막 갓 대학교 졸업한 이제 여선생님입니다. 애들이 너무 좋아요. 애들이 그래서 저보다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가끔 좀 이렇게 질투날 때 있는데 그래서 외우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다? 깍두기입니다. 근데 깍두기가 진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중간고사 시험 보기 전에 이게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중간고사 보기 전에 하기도 애들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불안해서 문제를 많이 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도 문제를 많이 풀 시간도 없을 뿐더러 문제를 푼다고 답을 맞히지 못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첫 문제를 풀어가지고 다 맞추면은 뭐 풀면 되죠.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는 그냥 한 문제가 아니라 보세요. 다 외부 지문이에요. 처음 보는 지문이에요.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이 한 문제를 이렇게 그냥 쉽게 뚝딱뚝딱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첫 문제를 풀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방학 때 충분히 연습을 시켜 놓아야지 시켜 놓고 나면은 지금은 모르겠죠. 근데 이제 실제 시험을 보고 나면은 너무너무 준비가 잘 돼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일단은 중동고 영어 같은 경우는 아까도 방금도 보셨지만은 시험 범위가 적고 시험 범위 지문 자체를 너무 깊이 들어가야지만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거의 안 나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시험 범위 지문을 외우면서 영작이랑 문법 문제를 다 커버를 하고 그 다음 나머지 객관식은 사실은 고등학교 2학년 이상 수능 정도 독해 지문을 해석할 수 있는 독해 능력이면은 누구나 맞힐 수가 있어요. 그럼 아이들이 뭘 틀린다? 깍두기. 이거 정말로 강조 드리는데요. 단어를 아무리 외워도 방법론을 모르면은 절대 못 풉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야, 쟤는 천재다 이런 애들만 푸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아서 깍두기 푸는 요령 방법론을 제가 집중적으로 훈련을 시켜 드릴 테니까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됩니다. 혹시 궁금하시면 중산고 나경원 한번 쳐보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자료가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거 모르는 건 아니고 대치동에서 내신 영어 하는 사람들 중에서 자료는 사실은 좀 이 타의 추종을 불가합니다. 이렇게 압도적으로 좋은 자료를 만들어 드리는데요. 그래서 지금 겨울에 깍두기 기본이 돼 있으면 제가 장담컨대 제가 하라는 대로 믿고 따라오면 50% 이상 1등급, 최하 2등급은 제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근데 사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시겠지만 5등급에서 2등급 구간이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간이 상당히 이게 조금 딜레마가 있는 구간이에요. 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애들이 나는 적당히 해도 2등급은 나오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중동고는 큰일 납니다. 중동고는요. 중상고 같은 경우는 저도 알아요. 예를 들면 이제 중상고에서 영어 잘하는 애들은 대충 한 150명을 안 넘어가거든요. 공부 좀 하는 애들이. 근데 중동고는 큰일 납니다. 중동고는 나는 2등급 이 정도 하면 2등급 나오겠지 하다가 3등급, 4등급까지 나와버려요. 근데 어쨌든 2등급 구간이 굉장히 긴데 이 말씀 어머님도 꼭 기억을 하시고 학생들 여기 몇 명 많은데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입학 사정관 분들이 등급만 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석차 등급 상대평가가 있는데 절대평가 성취도가 들어가죠. 이 성취도가 A, B, C, D가 쉽게 말하면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2등급 안에도 A 2등급이 있고 B 2등급이 있어요. 자, 1등급도 문제가 어려워지면은 A 1등급, B 1등급이 나올 수가 있는데 올해 1년 해본 결과 적어도 영어에서는 그런 학교는 없었어요. 영어에서는 그런 학교는 없었는데 2등급은 A 1등급이랑 B 2등급이 확연히 드러납니다. 일단은 1등급을 목표로 하되 그 다음은 뭘요? 최대한 높은 점수를 맞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여러 전문가분들이 설명하고 하시겠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아직 대학을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기 때문에 모르는데 확실한 건 입학 사정관들이 얘가 정확히 91점인지 97점인지는 모르지만 90점을 넘었다는 건 알 수 있게 지금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것 정도 좀 명심해 주시고요. 믿고 맡겨 주십시오. 믿고 맡겨 주시면 제가 정말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 할까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좀 받아도 되는데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 네, 그러면 이 정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